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기술은 바로 구글의 새로운 AI, 트랜슬레이트 제마인데요. 이게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 화면, 구글 번역, 정말 익숙하죠?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이런 도구들을 쓰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엄청난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건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목표가 그냥 번역만 더 절하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면서 무엇보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트랜슬레이트 젠마가 진짜로 추구하는 목표인 거죠. 기술의 혜택을 소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구글이 이 엄청난 과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AI를 가르치는데 아주 흥미로운 2반트짜리 비법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 비법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똑똑한 학생 한 명을 키운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일단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싹 다 읽게 해서 머릿속에 방대한 지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최고의 선생님한테 딱 붙여서 1대1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실전 감각을 제대로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계인 STF는 일단 많이 아는 것, 박학다식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인 RL은 그 지식을 아주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섬세함을 기르는 과정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AI가 어떻게 그냥 단어만 바꾸는 기계 번역을 넘어서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답은 여기에 있었어요. 시험 끝나고 너 80점 이렇게 충점만 띡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렇게 고쳐야 해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모델이 문장의 흐름이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단어나 구절에 대해 정말 세세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훨씬 더 빨리 배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똑똑하게 훈련을 마친 모델이 과연 어떤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진짜 놀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강력한 숫자 하나부터 보시죠. 25.9%.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간 크기의 트랜슬레이트 젠마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번역 오류를 이만큼이나 줄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숫자에 생명을 불어넣어 볼 텐데요. 곧 펼쳐질 기술 세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작은 거인이 어떻게 거대한 상대를 쓰러뜨리는지 말이죠. 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몸집이 훨씬 작은,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가벼운 트랜슬레이트 제마 모델이요.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기본 모델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그냥 제대로 증명해버린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평균 점수만 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 영어나 독일어처럼 사용자가 아주 많은 언어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언어들까지 전 세계의 정말 다양한 언어에서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모델이 정말 환상적인 텍스트 번역기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텍스트 번역은 정말 뛰어난 거 알겠어요. 근데 진짜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마주치는 그런 표지판이나 메뉴판처럼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말이에요. 과연 그것도 잘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델 이미지 속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능력을 배우려고 따로 이미지 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 훈련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마치 무술의 달인이 내공을 쌓았더니 저절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핵심 능력, 그러니까 텍스트 번역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I 훈련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죠. 자,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더 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연구원들이 직접 한 말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그냥 좋은 번역기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연구 커뮤니티 전체에 강력하고 적응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발전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픈 모델이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최첨단 기술의 설계도랑 핵심 재료를 그냥 전부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덕분에 전 세계 개발자나 연구자,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 기술을 가지고 더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민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더 효율적이면서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AI 기술을 손에 쥔 우리 인류는 과연 다음엔 어떤 언어의 장벽을, 더 나아가 어떤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게 될까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있잖아요. 만약 이 AI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원한테서 은밀하게 정보를 얻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AI가 혹시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도구 중 하나에서 바로 그런 일이 발견돼서 이게 지금 작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결함 같은 게 아니에요. AI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신뢰성은 또 어떤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가 과연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기자들이 챗GPT를 한창 테스트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답변을 쭉 보니까 출처에 그로키피디아라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로키피디아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미스터리한 그로키피디아는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디서 온 걸까요? 알고 보니 그로키피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xAI가 개발한 거였어요. AI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백과사전인데, 이게 그 유명한 온라인 백과사전 바로 위키피디아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로키피디아를 만든 명분은 이거였던 거죠. 머스크가 보기에 위키피디아가 너무 좌편향되어 있으니 그런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정보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편향에 맞서 싸우려던 시도가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그로키피디아의 내용을 파헤친 기자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주장부터 시작해서 명백한 허위 정보까지. 한마디로 이 백과사전은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의도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겠다는 굉장히 고귀한 목표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논란과 부정확성으로 가득 찬 결과물이 떡하니 있는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점은요, 이 논란 많은 컨텐츠가 이제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격리 상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챗 GPT가 그로키피디아를 정보원으로 직접 인용한 사례를 무려 9번이나 발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챗 GPT가 그로키피디아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져서 논란이 된 주제에 대해서는 인용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AI가 어떤 일종의 분별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논란을 피하도록 훈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챗GPT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요 AI 모델들도 이 새롭고 좀 의심스러운 정보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정보 유출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발견이 AI의 신뢰성이나 정보의 미래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건지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픈 AI는 훈련 데이터에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AI 개발자들이 지금 딱 직면한 정말 거대한 과제가 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AI는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에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과연 어떻게 좋은 책이랑 나쁜 책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AI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학습할 때 과연 누가 편집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실과 허구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될까요?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요즘 AI 보면 정말 대단하죠? 글을 읽고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감정까지 파악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처럼 말하기까지 시작했고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이 소리의 세계를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혁신적인 기술, 바로 포컬 코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AI가 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기술이 딱 부딪힌 높은 비트레이트라는 커다란 벽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을 시원하게 허물기 위해 등장한 포컬 코덱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이 기술이 열어갈 AI의 새로운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AI는 대체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컴퓨터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순한 소리 파형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은. 그 안에 담긴 뉘앙스, 감정, 억양 같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정보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디오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소리의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긴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서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AI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리의 흐름을 이 작고 잘게 쪼갠 토큰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한 방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똑똑해 보이는 오디오 토큰 방식에 생각보다 아주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인데요. 왜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델들이 하나만 잘하는 외골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단어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모델이 정작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놓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죠. 둘째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높은 비트레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디오 1초를 처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스템이 느려지고 복잡해지고 이걸 돌리는 비용은 또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이 높은 비트레이트 문제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딱 하루 놀러 가는데 이민 가방을 싸는 거랑 똑같아요. 이 슬라이드처럼 말이죠. 사실 꼭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를 가방에 쑤셔 넣어서 터질 듯 무거워지는 상황. 지금 AI가 딱 그런 셈입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처리하느라 스스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AI 오디오 분야에 아주 명확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가방은 아주 가볍게 만들면서도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는 것. 다시 말해, 말이나 음악, 감정 같은 모든 종류의 소리를 아주 적은 정보량, 즉 초저 비트레이트로 처리할 수 있는 만능 오디오 토크나이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에 대한 해답으로 드디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포컬 코덱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포컬 코덱, 말 그대로 오디오 처리의 초점, 포컬에만 딱 집중해서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입니다. 포컬 코덱이 해낸 성과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들을 정말 귀신같이 해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리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보편적 성능을 보여주고요. 오디오의 풍부한 품질은 그대로 지키면서 데이터 양만 획기적으로 줄인 초저비트레이트를 달성했죠. 심지어 이 모든 걸 더 단순한 구조로 해냈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포클 코덱은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도록 단순한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인코더가 소리에서 알맹이만 쏙 뽑아내고 양자화기가 이걸 AI가 알아먹을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꿔주면 마지막으로 디코더가 다시 원래 소리로 짠 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포컬 코덱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저 가운데 양자화기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포컬 코덱의 비밀 병기는 바로 이진구형 양자화라는 기술인데요. 와,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근데요, 그 원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에게? 이게 다야? 하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놀랍도록 간단하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정말 이게 답니다.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양수냐, 음수냐, 딱 이 2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면 플러스 값을, 음수면 마이너스 값을 할당하는 거죠. 뭐 수만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복잡한 사전을 뒤져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신기하게도 음성의 핵심 정보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데이터 용량만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비결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산에 드는 힘을 확 줄여주는 특별한 기술을 더하고요. 또 이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AI 모델 위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말하자면 금수저처럼 아주 유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정말 영리하게 설계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오디오 처리 기술의 등장이 우리 AI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텍스트를 목소리로 만드는 생성 작업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목소리나 감정을 알아듣는 판별 작업에서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이건 뭐랄까 100m 달리기도 잘하는데 마라톤까지 잘하는 만능 육상 선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데이터 양은 줄이면서도 품질과 효율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연구팀 스스로도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인간 소통의 풍부한 표현력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음성을 극도로 낮은 비트레이트로 압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효율 때문에 품질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포카 코덱이 바로 이걸 증명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포컬 코덱을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요, 우리가 말을 끝내길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지금의 AI가 아니에요. 우리 다 말을 하는 동시에 AI가 듣고 반응하는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AI가 우리 인간처럼 아주 유창하게 듣고 말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포컬 코덱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AI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정교한 독백 같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추론하는 방식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AI가 아주 복잡한 문제를 척척 푼다는 건 이제 뭐 별로 놀랍지도 않은 뉴스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그냥 AI가 정답을 찾으려고 혼자서 길고 복잡한 논리를 쭉 편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AI 추론 능력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AI가 문제를 풀 때 마치 한 사람이 A니까 B고 B니까 C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아주 깔끔하고 직선적인 독백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구글이랑 시카고 대학 연구진들이 이 AI의 블랙박스를 진짜로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와, 이건 그냥 독백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놀라운 과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건 AI의 생각이 혼잣말이 아니라 마치 여러 목소리가 마구 가는 대화 같았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독백 모델은 그냥 쭉 뻗은 일방통행 도로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대화 모델을 보세요. 여러 관점이 서로 질문하고 반박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활발한 교차로나 토론장 같죠? 네, AI는 자기 자신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보세요.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진 고급 모델일수록 내부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이런 대화적인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똑똑한 AI일수록 더 치열하게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AI가 추론하다가 실제로 뱉은 말이에요. 잠깐, 그건 단어가 아니잖아. 이거 완전 회의 시간에 동료가 실수 지적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AI는 이렇게 스스로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내부 대화를 진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들은 이 놀라운 내부 대화 현상을 설명하려고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고의 사회입니다. 사고의 사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문제를 풀려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가상의 팀, 일종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팀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주장에 그거 진짜 맞아? 하고 태클 거는 회의론자가 있고요. 야, 이런 방법은 어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창의적인 멤버도 있습니다. 또 전체 과정이 헛다리를 짚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팩트 체커도 있죠. 와, 하나의 뇌 안에서 완벽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AI 머릿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흩어져 있는 각기 다른 색의 점들이 AI가 사용하는 수많은 내부 기술이나 관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마치 인간 전문가 팀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협력하는 것처럼 AI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모든 내부 능력을 한데 모아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고의 사회라는 게 그냥 그럴싸한 비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AI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연구진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첫째, AI가 내부적으로 대화하다가 아하! 하고 뭔가 깨닫거나 놀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신호를 딱 찾아내요. 그리고 둘째, 이 놀람 신호를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작이 AI의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거죠. 결과는요. 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놀람 신호, 즉 내부 대화의 활발함을 증폭시켰더니 복잡한 계산 문제의 정답률이 27.1%에서 54.8%로 무려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이건 내부 사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 성능의 핵심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아니, 그럼 AI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내부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운 걸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진화 과정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처음 AI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정답을 맞힐 때마다 보상을 주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더니 120단계쯤 되자 AI가 갑자기 2개의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50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토론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도 AI한테 야, 니네 팀 만들어서 토론 좀 해봐 이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AI는 수많은 시도 끝에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내부의 가상의 토론팀을 만드는 게 정답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자, 이 발견은 단순히 AI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해서 그치지 않아요. 앞으로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똑똑해지는 우리 인간의 집단 지성이 기계에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둘째,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이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의 소통을 더 잘하게 만드는 소셜 스케일링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 AI는 하나의 거대한 뇌가 아니라 효율적인 내부팀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논문에 나온 이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최고의 추론 능력은 결국 AI 내부에 저절로 생겨난 사고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기계가 가장 똑똑해지는 방법이 사회를 흉내내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 인간지능의 진짜 본질 역시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사회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